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25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14경주 때 성락송이 완승을 거뒀었죠. 황승호가 2차권 진입하는 듯 했었습니다만 황승호가 너무나 안일한 경주전 펼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정재원에게 잡혔습니다. 후차권에서 좀 배당이 만들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안정감 있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일도 12, 13, 14, 15경주가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6경주 양승원, 황승호, 황인혁의 경합인 것 같습니다만 이래저래 복승의 중심은 양승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성의 경주다. 금일만큼은 안정적인 경주군요. 경주 결과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에서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양승원, 왕지연, 윤민우, 이성용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승원, 왕지연, 윤민우, 이성용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윤민우는 마크를 포기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벌로는 김영수, 양승원, 황인혁, 방극산, 이성민, 신동현, 전영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충청권 선수들이 뭉쳐서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영수의 선행을 양승원이 반바퀴 성공 후 시속을 줄였습니다. 이를 틈타 황인혁이 직선에서 취입 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방극산은 대회를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한타키 왕지연, 정재원, 인치환, 김영섭, 김태범, 황승호, 엄정일, 유태복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수도권 선수들이 뭉쳤는데요. 한타키의 선행을 왕지연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회를 크게 넘어서면서 후미를 따르던 정재원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인천하고 김태범은 대회를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박진영, 윤민우, 성락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진영의 선행을 윤민우가 3사건으로 젖히기로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성락송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윤민우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전일은 마크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박병화, 황무현, 최석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뭉쳤었는데요. 선행 나섰던 박병화의 선행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황무현이 젖히다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재림, 이성용, 홍희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재림의 선행을 이성용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회를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홍희철은 마크로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박승민, 정상민, 신은섭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류재열, 임채빈, 김형모, 안창진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진규, 전경호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양승원, 왕지연, 윤민우, 이성용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전원규가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저 직전의 차도 선행력까지 발휘 나가면서 착순권 선전 펼쳐 나갔었던 전원규. 전일도 여유가 있었어요. 금요일도 여유 있는 편성 배정받은 전원규가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재원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윤민우도 있고 정재환도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윤민우 지정을 냈던 컨디션이 좋았어요. 하지만 전일 성락송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마크를 포기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전원규하고 윤민우가 과거 창원 A에서 잠시 함께 훈련했었습니다. 전원규가 동서울로 떠나면서 지금 전원규는 비파업이고 윤민우는 파업 쪽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원규가 윤민우를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재환 집중력 발휘 나가면서 직선 황승호까지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승호가 너무나 안일한 경주전 펼쳐 나갔었죠. 본인은 쫓아가면 2차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직선에서 정재원은 부진 많은 나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취입력 발휘 나가다 보니까 황승호가 방심한 틈을 틈타서 직선에서 취입발
2차까지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조금씩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정재원이기 때문에 전원규 입장에서는 뭐 윤민우 달아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정재원을 뒤에다 붙이면서 윤민우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민우가 쫓아가면서 뭐 정재원과 몸싸움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싸움 충분히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 입장에서는 굳이 1번 챙겨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7번을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이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7번 쪽에 2번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전일은 윤민우 참 어이없는 게 어준전 8전 나갔어요. 쫓아가질 못했습니다. 결국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 편성 전원규 혼자 달아나는 편성이죠. 정전하고 몸싸움은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 점 때문에 윤민우도 이착하면 상황에 따라서 결승 진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점수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악착같이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죽 썼기 때문에 오히려 전일 정재현이 선두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정재현 쪽으로 배당이 집중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윤민의 저력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번과 1번 빼앗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2번과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가 과거 함께 훈련했다고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게 된다면 수도권 협공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은섭 전일 쫓아를 가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은섭 나름대로 받아가면서 몸싸움까지 한번 펼쳐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임채빈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면서 차신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신은섭 마크 됐을 때는 잘 쫓아가는데 차신을 좁히는 경주에서는 여지없이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신은섭 전일은 아무래도 좀 체면이 많이 구겨지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강추기 때문에 인정받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신은섭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도권 협공이라고 한다면 엄정일과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년생입니다. 한데 생일이 빠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가면서 엄정일에게 1년 선배인데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신은섭이 엄정일을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7번을 더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안창진 노골 쪽으로 황인혁과 정면 대결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황인혁이 넘어서면서 안창진 좋다 말았습니다.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일단 결승전에서도 선전 펼쳐나가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진 안창진, 신은섭도 100점대 선수인 안창진을 배제하고 견준형 펼쳐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안창진이 때려주고 4번이 몰아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은섭이 엄정이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안창진이 상대가 좀 크게 넘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창진이 잘만 가준다면 무리해서까지 신은섭이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엄정일은 본인이 챙겨줘야지만 엄정일은 쫓아갈 수 있고 따라 나설 수 있고 마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안창진은 본인 앞선에서 힘을 써줄 수도 있고 마크도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신은섭 입장에서는 안창진과 협공을 좀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실리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래도 안창진이 결승 가면 아무래도 좀 임채빈과의 공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포지션이 점점 자리 선정 과정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견제 나가기 위해서 엄정이를 뒤다 붙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4번과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신은섭도 전혀 체면이 구겨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창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굳이 엄정일까지 챙겨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4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이번 편성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전일 인천이 어중간하게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갔습니다. 3차권 선전 펼쳐 나갔었던 인치환 실력과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치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편성 인치환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성락송이 박병화 제대로 활에 나가면서 재미 보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락송이 유독 인치환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치환 입장에서는 굳이 성락송을 챙겨 나갈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7번의 선행 활이 나가면서 인천이 이를 적극 활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를 뭐 성락승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박승민이 힘을 쓰고 인천 성락승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 7번을 뒤다 붙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인천 입장에서 인천이 성락승을 견제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일 성락승 자신감 얻었었기 때문에 금일도 아무래도 인천의 뒤를 타겟으로 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락승도 점수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2착만 해도 결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5번의 뒤를 악착같이 몸싸움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쫓아가는 작전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뭐 성락승이 인천에 강했기 때문에 취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도 괜찮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락승이 인천을 딴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쌍승하고 배당판이 따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복승 배당도 괜찮다면 함께 노려보는 작전이 아닐까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수가 힘을 써주고 인천이 몰고 가게 된다면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5번하고 7번 김영수 승부요 발에 나가서 2차권까지 진입시키게 된다면 성락승이 결승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결승전 성락승이 가면 인천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상대 한 명도 올라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 나가는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박승민이 때려주고 김영수가 반바퀴 인천이 넘어서는, 인천이 오히려 박승민 활약에 나가면서 김영수를 뒤다 붙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성락승이 뭐 전혀 자신감 찾아 나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이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고 5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임채빈이 강축입니다. 임채빈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태복이 있고 한타기가 있습니다. 반면 박병하 중심으로는 이재림이 있고 황묘현이 있고 양희천이 있죠. 임채빈이 굳이 파업 선수들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 챙겨 나가게 된다면 한타기는 활약에 나갈 것 같고 유태복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 유태복 직선에서 김명수까지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채빈 입장에서는 유태복을 달고 본인의 주특기 시원하게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힘을 쓰고 있는 임채빈이기 때문에 유태복을 뒤에다 붙이고 주드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5번,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컨디션 좋은 유태복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착순권 진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착순해서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만 결승은 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 이래저래 뭐 임채빈은 선심 쓰고 유태복 시원스럽게 달고 때리면 7번, 5번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박병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속감을 발휘해 나간다면 임채빈이 힘을 아끼기 위해서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하가 얼마만큼 시속감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임채빈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속감만 괜찮다면 전혀 힘썼기 때문에 금일은 힘을 비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승전 아무래도 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2번 정도는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병하고는 전법이 전법적으로 뭐 맞질 않습니다. 과거 한 차례 박병하를 챙겨 주었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박병하가 힘을 쓰고 임채빈이 훌러덩 넘어서는 임채빈이 박병하 타이밍 잡기 전에 먼저 서두르는 작전을 많이 펼쳐 나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5번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뭐 컨디션도 좋겠다,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7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양승원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전일 황승호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 2착하는 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방심했었죠. 시속을 줄였는데 정재원이 직선에서 황승호를 넘어서다 보니까 황승호가 2착이 아닌 3착권으로 밀려나면서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승호도 이 3착으로 밀려나면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철저하게 2착권 진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승원 입장에서는 황승호를 뒤다 붙이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황인혁을 앞에다 두고 경주냐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황인혁 점수면에서 또 안창진보다 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뭐 예상지들 보니까 정재원, 안창진 머리도 많이 잡아놨었던 것 같은데, 저는 황인혁 머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안창진이 경주 진행 과정에서 좀 욕심을 부렸어요. 황인혁을 떨고 내려가 있었습니다만, 황인혁이 저쪽에 나서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직까지 예전에 황인혁이 인지도를 찾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승전 올라가더라도 자리 못 잡고 고전했었던 경주가 많죠. 때려도 시속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황인혁 입장에서는 서두르고 양승원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팬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죠. 양승원도 황승원을 뒤덮치고 경주를 펼쳐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번 패서 뭐 팀 대결이긴 합니다. 청주팀 있고 김포팀 있고 세종팀 있긴 합니다만,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유독 황승호가 양승원에게 강했었다는 점, 1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1번하고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래저래 황인혁을 몰고 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1번과 6번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5번과 6번으로 들어왔을 때는 괜찮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하고 6번이나 5번하고 6번 정도는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래저래 황인혁이 때렸을 때 아무래도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1,6이나 5,6 뭐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타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1번, 5번, 6번 강자들이 타협점 찾아 나가면서 한 방으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 경주권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만들어진다면야 아무래도 김영섭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5번, 6번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인혁은 아직까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1번, 5번 쌍복 경주권이 이래저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뭐 경륜학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